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모듈을 만들었고 그리고 모듈 안에 있는 컨트롤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컨트롤러와 연결되어 있는 템플릿, HTML 그 템플릿 파일을 컨트롤러랑 연동해서 실제 데이터를 뿌려주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부트스트랩을 연결해서 화면까지 꾸며보기까지 화면도 꾸며봤고요. 자, 이제 오후에는 백엔드 쪽을 해볼 거예요. 백엔드 쪽을. 오늘 자료를 보면서 합시다. 로딩도 했고 컨트롤러 필터링도 했고 그 앵귤러 모듈이 큰 이런 박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박스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툴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넣었던 게 컨트롤러를 우리가 넣었어요. 컨트롤러 넣었는데 이번에는 서비스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서비스도 그 컨트롤러랑 비슷한 뭐 그런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인데 용도가 좀 달라요. 봅시다. 그냥 우리 폴더 구조가 지금 인덱스 파일이 있고 그리고 앱에서 모듈을 정의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컨트롤러 폴더에 to MVC 컨트롤러를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컨트롤러 코드를 좀 살펴보죠. 한 60줄 정도 되는 코드인데 컨트롤러가 크게 보면 컨트롤러가 아마 두 가지 기능을 할 거예요. 그 하나가 실제 템플릿과 연결돼서 데이터를 템플릿 쪽으로 뿌려주는 기능이 있고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 투두 데이터 있죠. 실제 데이터. 여기서는 보면 요 아래 배열이에요. 요 배열 값들을 핸들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핸들링한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보내주거나 여기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리무브 버튼 눌렀을 때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에는 그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분리해 볼게요. 어떤 부분을 분리하냐면 여기 보면 요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부분을 우리가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분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 핸들링은 서비스 파일에서 하고 그 나머지 템플릿과 연결돼서 템플릿을 제어하는 그런 로직은 컨트롤러에 그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비스를 만들 건데 서비스도 이 컨트롤러랑 비슷한 거예요. 즉 그 앵글러 모듈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디렉터리를 또 만들게요. 이 JS 폴더에다가 이번에는 서비스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서비스들은 다 여기다가 정의하는 거예요. 서비스랑 폴더를 만들고 컨트롤러 아래다가 컨트롤러 파일을 놨듯이 서비스 아래도 서비스 파일을 하나 생성해 볼게요. 여기서는 to-do storage라는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to-do storage JS라고. 우선 컨트롤러 정의한 것처럼 서비스도 정의해야 되죠. 서비스 정의는 비슷합니다. 이 컨트롤러는 앵귤러 모듈이라는 것을 통해서 컨트롤러 함수가 넘어오는데 이 컨트롤러 함수로 컨트롤러를 정의했어요. 서비스도 비슷합니다. 서비스도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요. 여기다가 붙여넣으면 얘는 팩토리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이 팩토리라는 함수를 통해서 앵귤러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요. 팩토리라는 함수로. 컨트롤러랑 비슷하게 첫 번째 파라미터가 서비스 이름을 넣게 되어 있어요. to-do storage라는 서비스명.
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똑같이 함수를 넘겨줘요. 함수를. 근데 이 함수가 이 투두 스토리지 서비스라는 로직이 담겨 있는 본체입니다. 이 함수가. 여기다가 그 로직을 담아주면 돼요. 담아주는데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큰 객체를 만들어서 스토리지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이 객체를 리턴해줘요. 요게 서비스의 기본 뼈대예요. 컨트롤러랑 약간 다른데요. 이게 서비스의 기본 뼈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컨트롤러에서 데이터를 줘야 한다라고 할 때, 스토리지에 어떤 데이터 조회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get 함수라고 할게요. 이 객체에다가 get이라는 키를 설정하고 이 get이라는 키에다가 어떤 함수를 할당해요. 그러면 이 컨트롤러 쪽에서는 이 투두 스토리지의 get 함수를 통해서 어떤 투두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고요. 실제 여기서는 이 투두 배열을 리턴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컨트롤러인데 컨트롤러 안에 있는 투두 목록을 잘라내서 얘를 잘라내서 스토리지로 가져와 볼게요. 스토리지로 가져오는데 스토리지에도 투두스라는 키를 만들어서 여기 배열로 저장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저장해줘요. 그리고 실제 이 스토리지의 투두를 조회하려면 이 get 함수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get 함수에서는 호출되면 스토리지에 있는, 즉 여기 스토리지 객체에 있는 투두수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보면 이 투두 스토리지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데이터 관리. 데이터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투두스라는 배열을 이 서비스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투두스라는 데이터를 응답해주기 위해서는 이 g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컨트롤러가 가져다 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템플릿에 데이터를 뿌려주기 위해서는 컨트롤러가 데이터를 뿌려주는데 이 컨트롤러는 그 데이터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 서비스를 쓰려면 이게 이제 컨트롤러인데 컨트롤러 함수를 통해서 컨트롤러 선언하는 부분에 스코프라고 우리가 넘겨줬죠. 여기에 우리가 사용할 스토리지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투두 스토리지라고 이렇게. 이 투두 스토리지는 어디서 왔냐면 이 투두 스토리지라는 서비스 이 이름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온 거예요. 복사해서 여기다 그냥 붙여놓습니다. 페이스트로. 그리고 문자열이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변수처럼 설정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 컨트롤러에서 투두 스토리지라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앵귤러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런 문법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 앵귤러에서는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부르는데 알아서 이렇게 사용할 서비스나 사용할 필터들을 이렇게 그냥 주입한다라고 하죠. 이 함수의 파라미터로 주입하면 알아서 앵귤러가 요게 동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투두 스토리지를
컨트롤러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주입시켰어요. 주입시킨 거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가져오려면 여기 맨 아래 있는데 맨 아래 투두스라고 있어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네, 맨 아래 컨트롤러 함수 맨 아래 보면 투두스라는 스코프 변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든 투두 스토리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여기다가 투두 스토리지에 get 함수를 통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네. 이해 가시죠? 여기 투두 스토리지에 get 함수를 하면 자, 그 get 함수를 쓰면 get 함수가 어디냐? 여기 get 함수를 사용하면 스토리지에 있는 투두스 배열을 반환하게 되어 있어요. 요 배열을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요 배열이 이 get 함수 호출 결과로 반환돼서 컨트롤러에 있는 투두스 스코프 변수에 할당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스코프 변수와 연결되어 있는 그 인덱스의 이쪽 부분 있죠. 였죠. 이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지금 5시간 때는 지금 HTML 파일은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손대지 않고 컨트롤러랑 새로 만든 서비스만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면 아마 똑같은 모양이 출력이 되어야 될 거예요. 리프레시를 하면 잠시만요. 우리가 이 스토리지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역시 인덱스 HTML에서 로딩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똑같이 하단에서 로딩 해볼게요. 여기는 서비스 주의. 네,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주입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보면 또 뭐가 이상하네. 오타 같아요. 27번째 줄에 이렇게 해야 되죠. 스토리지 하면 네, 그대로 나오죠. 요거는 아까와 다르게 컨트롤러에서 바로 데이터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데이터 관리만 하는 투두 스토리지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그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 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도 이 서비스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네, 추가하는 부분을 한번 옮겨볼게요. 여기가 지금 새로운 아이디를 만드는 부분이고 새로운 투두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 투두를 추가하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입력했던 인풋 필드를 초기화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핸들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제 서비스로 옮기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자르고 여기다가 추가하는 추가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포스트라고 만들고요. 포스트라고 만든 다음에 이 함수에다가 똑같은 로직이죠. 컨트롤러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이건 서비스예요. 여기 서비스에는 스코프이 없죠. 몇 가지 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우고 이 투두스라는 거는 사실 이 아래 있는 이 투두스죠. 얘를 가리켜야 되니까 스토리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했던 코드 그대로
스토리지의 투두스를 투두스를 임시로 할당을 해서 사용합니다. 아이디를 새로 생성하고 새로운 투두 객체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타이틀을 받아야 되는데 타이틀을 이 포스트 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겨올게요. 이런 식으로 투두 타이틀을 가지고 오고 여기다가 그리고 completed는 디폴트 false 값으로 주고 그리고 여기에 스토리지의 투두스에다가 기존 투두 목록에다가 새로운 투두, 이 뉴 투두를 추가하는 코드예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컨트롤러에 있는 로직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서비스로 옮겨온 겁니다. 이게 서비스에서 이렇게 구현했으면 이제 컨트롤러에서는 이 서비스를 사용해야죠. 똑같아요. 투두 스토리지라는 서비스의 함수 중에 퍼스트라는 함수를 써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여기서 추가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입력한 입력 필드를 비워주는 그런 역할이죠. 컨트롤러가 사용자 이렇게 템플릿과 연결돼서 템플릿을 제어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여기에 new to do 타이틀에 빈값이 입력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처리를 해볼게요. 이 자바스크립트의 스트링 중에는 스트링 함수 중에는 트림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좌우 여백을 제거하는 함수. 여백을 제거하고 만약에 제거한 결과 요게 만약에 빈문자열이다. 굳이 추가할 필요 없으니까 바로 리턴 해버립니다. 네, 요것만 좀 추가해 주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추가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데이터가 제대로 추가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리프레시하고 to-do what 해서 추가해볼게요. 추가하면 네, 추가됩니다. 추가되고 to-do to 하면 네, 이제 잘 추가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해서 add 하는 부분을 했고요. 이번에는 remove 하는 쪽을 또 옮겨볼게요. remove 하는 쪽을 요게 remove 해야 될 to-do 아이디를 뽑아오는 부분이고 이게 실제 remove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다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부분이니까 요거를 가져올게요. 이거를 카피해서 이번에는 포스트가 아니라 delete라고 만들게요. delete보다는 destroy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어 놓을게요. 붙여놓고 얘는 to도로 해주고 그리고 인덱스를 찾을 때는 스콥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스토리지의 to do 해서 아이디를 체크하고 만약에 있는 경우에 역시 스콥이 아니라 스토리지에 있는 to do에서 제거를 하는 로직입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 만든 디스트로이 함수를 컨트롤러에서 호출해야 되겠죠. 해볼게요. 컨트롤러 가서 to-do 스토리지에 destroy를 수행하는데 여기 to-do를 넘겨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삭제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해서 리프레시 한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이것도 오타네. 오타 스토리지의 7번째 스토리지 다시 해볼게요. 딜릿 누르면 네, 제대로 삭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 애드도 잘 되고. 또 한번 보죠. 클리어 컴플릿. 이 부분도 실은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잘라내고 서비스로 옮겨오겠습니다. 여기서는 destroy completed라는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네, 코드 그대로 복사해 봤어요. 그대로 복사를 해왔고, 여기도 스컵이 아니라 서비스니까 스토리지 하고, 여기도 스토리지로 바꿨습니다. 로직 전혀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정의한 스토리지의 destroy complete이라는 함수를 컨트롤러에서 호출해 볼게요. to the storage에 destroy completed 라고 하면 아마 동작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래시하고 클리어 컴플릿 누르면 아마 2개가 삭제될 거예요. 네, 삭제됩니다. 삭제되고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컨트롤러에 이제 나머지 있는 코드를 보죠. 컨트롤러가 되게 간단해졌어요. 아까 60줄 정도 됐는데 지금은 22줄이에요. 위에서 또 보면 클리어 컴플릿이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 핸들링 하는 거기 때문에 투두 스토리지에 있는 함수를 사용했어요. 네, 데이터 핸들링 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add도 마찬가지예요. add는 실제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자 입력이 있는 경우에만 투두 스토리지에 있는 포스트 함수를 수행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했고요. 마지막에는 입력 필드 값을 비워주고, 그리고 리무브 할 때는 여전히 데이터 핸들링 하는 것만 있어서 서비스에 있는 destroy라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to도를 조회할 때는 to 스토리지의 g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컨트롤러는 그 데이터 핸들링 하는 부분은 다 서비스의 메소드를 사용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직접 컨트롤러 로직을 구현했어요. 이 부분이나 이 부분만 구현을 했습니다.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면, 서비스는 컨트롤러에 있던 로직들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대로 클리어, 컴플리티드 그쪽 부분이고, 쪽은 리무브 하는 쪽이고, 얘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부분이고, 얘는 순전히 데이터를 보내주는 부분, 마지막에 얘는 실제 데이터예요. 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코드가 모듈화 된 것 같아요. 실제 출력하는 부분은 여기 HTML에서 출력을 하고, 그리고 이 HTML과 연결되어 있는 파일이 이 파일, 컨트롤러 파일이죠. 그래서 도움 문서를 조작하는 부분이고, 이제 도움 문서에 출력할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부분이 스토리지. 투두 스토리지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핸들링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 10분 쉬면서 질문하시고 그러겠습니다. 10분 정도 쉴게요.